어제 밤부터 내리던 비는 그칠 줄을 모른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을 바라보던 나의 마음은 정처 없이 떠돌다가 이내 비에 젖어 나른해진 육신을 이끌고 어릴 적 자주 가보았던 산모퉁이를 돌아있는 초가집으로 향했다. 그곳을 찾은 이유는 노부부에 대한 걱정이나 그리움 때문이 아니었다. 아마도 비가 내리는 그곳의 모습이 떠올라 다시 한번 보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는 흔히 볼 수 없는 집이기에 운치도 있고 정겨움도 살아있는 그곳에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만난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집이 눈에 잡히자 지금은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없어진 어릴 적 내가 살던 본가의 모습이 아련히 떠올랐다. 마음의 고향은 영원히 살아있음을 말해주는 것만 같았다. 그곳에는 노부부가 살고 계신다. 집에 딸린 얼마 안 되는 텃밭에서 온갖 채소를 가꾸며 살아가는 그분들은 자식 셋을 모두 대처로 보냈고 함께하자는 자식들의 청도 물리치신 채 그곳에 거하시며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셨다. 그리고 나가 사는 자식들에게 당신들이 살아계신 동안이라도 그들에게 고향을 지켜주고 싶어서라 말씀하셨다. 외진 곳이기에 집을 새로 짓기도 어려워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이다. 그 집의 지붕 위에는 옥색의 둥근 박이 채 여물지 않은 채 비를 맞아 무게를 더하며 혹여나 떨어질까 아슬아슬한 고개를 하고 있었고 집 뒤에는 내 키만큼의 장작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몇 그루의 감나무와 밤나무는 하늘을 향해 우중에도 가을을 기다리며 서 있었고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감나무는 내 시선을 붙잡아 가을 속에서 붉은 홍시를 따는 나를 그려보게 했다. 대문도 없는 집 앞의 은행나무는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듯 고고하게 서 있어 이 가문의 역사를 내게 속삭여주는 듯 했다. 비가 오나 눈이 내리나 온갖 풍상을 견디며 지켜본 이 가문의 역사는 바로 그 은행나무 가지에 깃든 동사섭의 마음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지만 내게 안정감을 주는 것은 지금의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그 안에 품고 살아온 연륜이 오늘도 그 가문의 역사 속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랜만에 들러본 집의 방 안에는 비가 와서 그런지 눅눅함이 배어 있었다. 잠시 아궁이에 장작이라도 떼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리해보기로 했다. 헛간에서 삭정이 한 다발을 들고 아궁이에 펼쳐놓고 뒤곁에 있는 장작 한 아름을 안아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 하자 할머니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다. 예나 지금이나 나는 그곳에 가면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 역시 말려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일까. 나 역시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삭정이는 잘 타지만 장작에는 불이 쉽게 붙지 않았다. 소나무 장작이라 그런지 송진타는 진한 내음과 그 흐름만이 나를 향해 달려들 뿐 불은 내 의도대로 붙지 않았다. 할머니는 나의 등 뒤에서 그저 웃으며 나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실 뿐 더 이상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다. 어릴 때도 그런 모습이었기에 할머니는 나의 작은 실수를 알면서도 결코 제지하지 않으셨다. 그래야 배운다며 다신 안 한다는 말씀으로 넘어가시곤 했던 기억이 난다. 이미 할머니의 미소는 내가 불을 붙이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말리지는 않으신 것이었다. 희날이란다. 그래, 희날이는 불이 붙지 않지 익히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부를 때 보고픈 마음이 앞선 나는 그 순간 그런 것을 기억해내지 못했었다. 할머니의 단 한마디 말씀이 내가 헛고생하고 있음을 일깨워 주셨다. 희날이는 채 마르지 않은 장작을 말한다. 산에서 바로 베어낸 나무 자체의 수분이 채 마르지 않았으니 불을 붙일 수 없음을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오래전 언젠가 어느 가수의 노래 가사에 희나리가 있었음을 떠올려 본다. 퇴색하기 싫어하는 희나리 가쏘라는 노랫말을 이미 기억해내고 있었다. 희나리는 퇴색을 해야 한다. 희나리가 퇴색함은 바로 마른 장작이 되는 것이다. 불을 떼기 좋을 정도로 마르는 것이다. 나는 희나리를 한 아름 안고 와서 퇴색하지 않은 희나리로 불을 붙이려다가 그 연기와 그 흐름에 눈물 콧물을 흘려야 했던 것이다. 지금 희나리와 싸우고 있는 나의 모습은 희나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장작은 희나리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말라야 그 본질적 쓰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지금 얼마나 말랐고 어디쯤에 있는 것일까?
내 삶이 희나리가 퇴색하듯 퇴색해버린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나는 지금 내가 채 마르지 않은 희나리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해본다. 어쩌면 노랫말처럼 퇴색하기를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 퇴색의 의미를 통하여 본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애써 감추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 희나리와 싸우면서도 나를 정의할 수가 없다. 더 말라야 한만을 생각해 볼 뿐이다. 비가 내리는 동안 집안의 온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비록 아궁이에 불을 제대로 붙이지 못했지만 그곳에 서린 온기와 추억은 내 마음을 덮여주었다. 오늘 비가 그치지 않는다면 나는 다시 저 빗속으로 떠나야 한다. 희나리의 퇴색을 거부하는 나의 모습으로 아직 마르지 않은 나의 내면을 안고서 비는 계속 내리고 나는 내 생각 속에서 헤매이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현실의 갈등 속에서 다시 발걸음을 옮긴다. 어쩌면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불씨가 아니라 내 삶의 본질일지도 모른다. 그 초가집처럼 낡고 허름해 보여도 그 속에 담긴 깊은 역사와 정겨움이 나를 이끌듯이 나도 언젠가 나만의 불씨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나는 비 속에서 희미하게 남아 빛을 찾아 다시 길을 떠난다.